살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다.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질문 하나를 떠올리면 된다. 지금 나에게 새로운 어려움이 들이닥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슬럼프나 정체에 빠진 것이 아니다.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발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어려움이 저 멀리서 쳐들어오고 있는가? 짱수를 들고 환영해라.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한 계단을 또 오를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과감하게 시작해야 된다고. 그냥 시작하는 것과 과감하게 시작하는 것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냥 시작하는 것들은 대체로 중도 포기를 통해 연기처럼 사라진대요. 반면에 결단과 용기, 명료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든 끝을 본다고 합니다. 항상 끝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작이라고 해요. 끝을 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목표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대담하게 시작하라고 하고 끝을 보라고 해요. 당신이 원하는 성공은 끝을 보고 난 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시작한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끝낸대요. 그게 항상 끝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작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시작해서 끝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끝을 보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목표 달성을 이끈대요. 대담하게 시작하라고, 끝을 보라고. 당신이 원하는 성공은 끝을 보고 난 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요. 그렇다. 진정한 성공이란 그 무엇에도 가로막히거나 저지당하지 않는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오해하지 마라. 문제, 갈등, 시련, 두려움, 장애물이 해결되거나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 그것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대요. 다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에 개의치 않는데요. 개의치 않는 막힘없는 상태에 놓일 때 마침내 우리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쵸? 거기에 개입을 돼버리면 나는 가던 길을 멈추게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걸 멈추게 되고 바로 앞에 있는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되고 과거에 부딪힌 그 순간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결국엔 뭐야? 제자리에 서 있어서 계속 과거에 머무는 거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야. 성공한 사람들처럼 개의치 않으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상태에 놓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위너는 말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쓰레기들을 황금으로 바꿔낼 줄 아는 멘탈 연금술만이 우리를 성공의 상태로 이끈다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쓰레기가 계속 될지 황금으로 바뀔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겠죠. 첫 번째 파트를 보면 이런 말이 나요. 버티는 자가 이긴다고. 버티라고 말을 해요.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 없대요. 너무 맞는 말이지 않아요?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대요. 당신은 언제 포기를 고민하는가? 우리가 언제 포기를 고민할까요? 처음에 품었던 기대치와 다른 상황에 놓일 때 포기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몹시 실망스러울 때가 있을 거래요. 모든 일이 더 빨리, 더 쉽게, 더 멋지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라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껏 당신이 포기해온 것들은 모두 이와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을 것이다. 버텨라. 버티는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고 진정한 승리다.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진다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 데 집중하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이면 이긴다. 버티면 힘이 붙는다. 이게 뭘까요? 이 버틴다는 게 단순히 그냥 버틴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한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게 버티라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지금처럼 하는 것처럼 버티라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힘이 붙으면 그 힘이 붙어서 이긴다고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챕터 3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상에 오르면 알게 되는 것들이래요. 포기하는 이유는 경사면을 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경사면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잖아요. 우리 아까 느꼈던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경사를 오르고 있다는 것은 정상에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사면을 오르느라 너무 힘이 든다는 것은 정상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생각해봐. 네가 자전거 페달을 밟고 올라갔을 때 네가 그 길을 잃고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옆길로 빠지거나 아랫길로 다시 돌아간다면 너는 그 길을 잃은 거잖아요. 근데 네가 너무 힘들어. 지금 정상에 올라가고 있는데 가까워지고 있는데 가까워질수록 네가 힘들어. 그건 뭐야? 정상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정상은 경사면을 갖고 있지 않은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당신이 멘탈이 포기하는 것에 먹이를 주지 않아야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지금 숨이 턱턱 막히고 힘겹다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래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확신을 찾으래요. 정상에 선 사람들은 모두 확신에 찬 얼굴을 하고 있대요. 저기가 내가 원하는 지점이고 저기가 내가 원하는 정상이야. 그 길을 믿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숨이 벅차고 힘겹게 너무 힘들지만 열심히 해서 올라갔어요. 변명이 아니라 확신을 있으니까. 그 확신을 찾고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정상에 선 사람들 모두는 확신에 찬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벼운 아령으로는요, 근육을 키울 수 없대요. 근육을 키우려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만났을 때는 기뻐해야 한대요. 어떤 일을 내가 도전을 했을 때요, 어떤 일을 했을 때요, 너무 순탄하게 가는 거와 그게 가벼운 아령이겠죠. 근데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무게가 닥친다? 그걸 들었을 때 뭐가 된다고요? 내 근육이 된다고. 내 피와 살이 된다고요. 안락한 은식처의 창밖으로 바라보는 빗줄기는 우리의 성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데요. 들판으로 나가 직접 비를 맞아봐야 비에 젖는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대요. 어려움은요,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래요. 방금 뭐라고 그래서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고요.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된다고요. 좋은 기회라고요. 어려움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라고요. 우리가요, 애써 피하고 도망치고 버려야 할 것은요, 바로 가벼운 아령이라고 합니다. 페이지 90조. 5분 후를 결정하라.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5년 후가 아니라 5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라고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더 먼 미래를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데드라인을 정하라고 했잖아요. 5분 뒤를 결정하라는 거죠.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5년 후가 아니라 5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결정하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와닿았어요. 자꾸 너무 멀리 내가 시간을 두고 있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내가 거기에 집중을 안 하는구나. 차라리 바로 앞에 딱 만들어서 내가 이 한 문장을 외운다. 이렇게 데드라인 정하면 내가 어떻게든 외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책이 많은 답과 인생의 길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 길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책들의 모든 내용들을 잘 실천하고 있고 잘 한다면 분명히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